자, 우리 삼포 가는 길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거는 황석영 씨 소설이고 여기서 제목의 의미에서 삼포는 실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야. 오케이? 실제 없어. 근데 실제 없는 이 삼포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가 포인트인데 여기 등장인물이 세 명 나오지. 영달, 그 다음에 정씨, 그 다음 백화라는 인물인데 이 세 명은 사실은 산업화 시대에 소외받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거든. 이 소외받는 사람들 중에 특히 정씨의 고향이야. 그 중에서 정씨인데 이 정씨한테 삼포는 어떤 곳이냐면 심리적인 안식처, 정서적 안식처야.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서 삼포는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처였던 고향의 모습입니다.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일단 먼저 갈까요? 자, 영달은 어디로 갈 것인지 궁리해 보면서 서 있었죠. 새벽에 겨울바람이 매섭게 붑니다. 밝아오르는 아침 햇볕 아래 들판이 드러나고 얼어붙은 시냇물이나 웅덩이가 반사돼서 빛을 내죠. 바람 소리가 몰아치고요. 그가 서 있는 하늘을 지나면서 바람이 불어가죠. 나무 가지들은 수십여 그루씩 들판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자, 계절적 배경이 들어가죠. 겨울. 그가 넉 달 전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추수기에 이뤘다. 추수, 가을이란 얘기지. 공사는 막판이었다. 아, 공사는 막판이었다. 우리가 영달의 직업을 알 수 있는데 영달의 직업은 떠돌이 노동자입니다. 곧 겨울이 오게 되면 공사가 연기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는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추우니까 오래 머물 수 이곳에는 이제 더 이상 머물 수 없으리란 것을 그는 예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현장 사무소가 사흘 전에 문을 닫았다. 왜? 이제 겨울이라서 공사가 멈추니까. 영달이는 밥집에서 달아날 기회만 누렸었다. 밥집 뭐야? 이거를 이제 뭐 공사장 노동 현장에서는 한밭집이라 그러는데 그 노동자들이 이제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공사하는데 그 안이라든가 밖에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한 번에 돈을 계산해 주로. 왜냐하면 이제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한 번에 계산하는데 그 이제 나중에 그 계산할 그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고 싶은 거지 지금. 누군가가 이제 밥고랑을 지나 걸어가고 있었다. 해가 구분이 이제 생기자 양지 음지 구분 생기자 언덕의 그림자나 숲의 그늘로 가려진 곳에서는 언흙이 부서지는 버석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해가 내려 쪼이는 곳은 녹기 시작해서 흙이 질척했다. 다가오는 사람이 쑥 그늘 벗어났는데 신발 끝에 진흙 뭉치가 걸을 때마다 흩어지고 있었다. 그는 길가에 서서 담배를 피고는 영다리를 보며 샀다. 자, 지금 영다리 얘기했고 영다리 뭐 하는 거야? 이제 밥값 띄어먹고 도망갈 준비하는 거고 그가 이제 걸어옵니다. 그는 키가 훌쩍 크고 영다리는 작았다. 그는 맹꽁이 배낭을 한쪽 어깨에 메고 머리에는 개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검게 물들인 잠바 깃 속에 턱이 반쯤 파묻혀서 누군지 얼굴을 알아볼 도리가 없었다. 그는 서더니 털모자챙을 이마박에 붙도록 척 올리면서 말했다. 전신의 집에서 계시던 양반이군. 영다리도 낯이 익은 한 34~5살 돼 보이는 사내였다. 공사장이나 마을의 주막에서 가끔 지나친 즉 본 적 있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아까 좋은 구경했시다. 그는 턱을 치켜들었다. 그리고 나서 어때? 빙긋이 웃었다. 정갈한 사람 거품 물고 마누라를 개패듯이 때려잡던데 영다리는 뭐해? 그를 쏘아보며 우물거렸다. 내 참 그런 촌놈. 그래서 촌놈은 천갈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키 큰 사람이 그 병신 안 되는지 몰라. 머리채를 질질 끌고 마당에 나서 차고 짓밟고 아 그 사람 진짜 미친 모양이더군. 자, 이건 누굴 엿먹이려는 수작진가? 이게 뭔 뜻이야? 아무래도 청가가 지금 마누라를 때리잖아. 이 마누라랑 아무래도 이 영달이랑 무슨 관계를 가졌나 봐. 그치? 하는 생각.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이게 썸을 탔나 보지? 근데 이게 걸린 것 같지? 근데 느낌상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청가가 마누라를 때리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이 키 큰 사내가 영달한테 얘기하니까 영달 입장에서는 이 새끼 뭐야 이거.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영달이는 애써 참으면서 어때? 담배를 빨입니다. 사내가 뭐라 그래? 불 좀 빌리시다. 이거 뭐라 그래? 어 이거 불 쓰고 버리시오 이거죠. 담배꽁초를 건네주며 영다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왜 퉁명스러워? 좀 듣기 싫을만 해서 그렇죠. 하긴 창피한 노릇이었다. 밥값을 떼고 달아나서가 아니라 역에 나갔던 청가놈이 예상외로 빨리 5시에 들어왔고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던 것이다. 무슨 덜미? 그는 옷만 간신히 쑤시고
옷만 간신히 추스렸다. 천가의 분풀이로 청주댁을 패는 동안 방아실에 숨어 있었다. 천가 아내가 청주댁이고 청주댁과 영다리가 둘이 방에서 쎄쎄쎄를 한 거지 이렇게 막 그지? 그걸 이제 청가가 보고 자기 이제 화가 난 거지. 자 영다리는 변명 삼아 혼잣말로 비스듬히 중얼거렸다. 뭐라고? 뭐 계집애 탓하고 있어? 사내 잘못이어서 사내 누구야? 천가 잘못이지 왜? 아내한테 잘해줬어야지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킹사내가 하긴 뭐 시골 아낙네치군 그래도 날씬하답니다. 모두 반란 까졌다고 하지만 이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청주댁 얘기하는 거죠. 누가? 키 큰 사내가 그러니까 뭐라 영다리가 뭐 여자야 그 정도면 훌륭했지 전형적인 군용차 탔답니다. 군용차 탔다는 얘기는 몸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고생 많이 한 여자죠. 그러니까 이제 키 큰 사내가 뭐 바가지한테 세금도 내고 거기도 좋겠구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영다리가 뭐요?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갑니다. 사내가 어때요? 웃어 제칩니다. 그거 왜 그러시나? 아 재미 본 게 당신뿐이요? 오다 가다 만난 개집한테 너무 마음 품지 마라고 키 큰 사내 얘기하죠. 녀석의 말벗이 그렇게 나오더니 드러내고 화를 내기도 뭐해서 영달은 그냥 웃고 맙니다. 개피떡이나 인절미를 전방으로 호송하는 군인들한테 팔았던 곳인데 오케이. 자, 따는 열차를 타며 사내들 틈을 누리던 계집이 살림한다 쉬고 들어앉아 절름발이 청가 옆편에 노를 사려니까 땀을 했을 것이다. 누가? 청주댁 얘기하는 거지. 청주댁 뭐라고요? 계피떡이나 인절미떡을 만들어서 전방으로 호송하는 즉 뭐야 이제 자대 배치를 전방으로 받으러 즉 군대를 입대한 군인들한테 떡을 팔았는데 뭐 열차를 타면서 산의 틈을 누볐겠지. 뭐 그 열차에서 군인들이 막 옆에 앉아봐 이랬겠지. 근데 어쨌든 그런 계집은 청주댁이죠. 갑자기 살림한다 쉬고 들어앉아서 절름발이 천가 안에 노슬 하니까 땀을 하겠죠. 공사장 인부들이나 떠돌이 장사치들을 끌어들여 하숙도 하고 밥을 파는 사람인데 누가? 청주댁이. 산의 재미까지 보려는 눈치입니다. 누가? 청주댁이. 영달이 눈에는 청주댁이 평범하게 볼 리가 없겠죠. 까무잡잡 얼굴에 곱게 쳐든 눈, 그 다음에 밤이면 문 밖에 나가서 하염없이 볼러내는 노래. 어쨌든 나중엔 거의 환장할 지경이었다. 누가? 영다리가. 누굴 보고? 계집인 청주댁을 보고 뻑 갔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얼마나 했었어 거기에? 사내가 묻습니다. 그 사내는 사실 정씨인데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가까이 얼굴을 맞대고 보니까 그리 흉악한 얼굴도 아니었고 우선 그 시원시원한 태도가 밉질 않다고 영단이 생각했대. 누구에 대해서? 그 사내에 대해서. 그가 자기보다는 한 좀 나이가 있어 보였대. 그리고 이 바람 부는 겨울 들판에 어때? 걸터 앉아서도 만사태평인 모습을 보여. 누가? 그가. 그래서 영다리는 그를 경계하지 않고 말하죠. 거기서 한 4달 있었죠. 그래서 얘기하죠. 근데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나 삼포에 갑니다. 삼포는 고향입니다. 영달이 뭐라고 그래? 방향 잘못 잡았수. 거기는 벽지야. 벽지 이콜 시골이란 뜻이야. 엄청 시골이야. 이런 겨울철에 뭐 가서 할 것이 없다 이거지. 애들 그 남자가 거기 내 고향입니다 이거지. 사내가 목장갑 낀 손으로 코 밑을 쓱 닦죠. 콧물을. 그는 벌써 들판 저 끝을 바라고 있습니다. 영다리와는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영다리와 사정이 달라졌다. 무슨 뜻입니까? 영다리는 떠돌이 노동자고요. 그 산에는 고향이 있는 정착할 곳이 있는 곳이죠. 영다리는 정착할 곳이 없고 선생님 쓰면 처지가 다른 거야. 삼포로 얘기하고 내 고향입니다. 얘기한 걸 통해서 정씨와 영다리는 완전 사정이 다른 거야. 왜? 영다리는 어떻습니까? 정착하지 않고 어떤 삶을 살죠? 떠돌이 삶을 살죠. 그죠? 떠돌이. 하지만 키 큰 사내는 정씨답게 그냥 정씨는 정착할 곳이 있죠. 정착할 그 고향이 있죠. 그는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그죠? 정착할 집으로 가는 중이었고 영다리는 또 다른 곳으로 달아나는 길 위에 서 있죠. 떠돌이였던 삶을 살고 있죠. 아 집에 가시는군. 사내가 어때요? 배낭을 한쪽에 메어대고 묻죠. 어디 그럼 당신은 일자리 찾아가슈?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영다리가 그런 대구 오란 데가 있어 여기 왔었소? 언제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키 큰 사내가 난 이제 가봐야 되는 걸.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뚝기를 향해 갑니다. 그가 뚝 위로 올라섰을 때 배낭을 다른 편 어깨로 메고는 다시 하반신부터 깃털 모자 끝까지 어때? 뚝 너머로 사라져버립니다. 영다리는 어디로 향하겠다는 별 뾰족한 생각도 나지 않았고 혼자 동해 없이 길을 갈리도 답답하고 가다가 동중에 헤어지더라도 우선 말동무라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는 사내 뒤를 뒤따라갔습니다.
영다리는 뚝 위로 뛰어올랐어요. 사내 걸음이 빨라서 차도로 나가는 샛길에 접어들어 있어서 사내는 아무래도 사내는 키가 좀 컸죠. 차도 쪽에서 대빗자루로 거꾸로 박은 듯한 나무들이 줄지어 서는 게 보였죠. 그는 뚝 아래로 달려 내려가며 그는 영다리야 사내를 부릅니다. 저기 형씨. 그가 멈춰서 뒤돌아보고 나서 다시 천천히 걸어갔다. 영다리는 달려가서 뭐라 그래? 같이 갑시다. 나도 원래 출리까니 같이 가야 되는데. 그는 대답이 없었대. 영다리 또 뭐라 그래? 이런 겨울은 처음이요. 작년 이맘때는 좋았는데 3,000원짜리 방에서 술집 여자랑 같이 동거를 했으니 정말 이렇게 추운 날에는 갈 데 없이 아주 빳빳하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어떻다? 아주 힘들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사내가 우린 습관이 되어나서 사내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 영다리가 여기서 산포가 몇이나 되시지 않습니까? 좌우가 바닷가까지만 해도 100리길이요. 거기서 또 배를 타야 해요. 이건 이제 그 사내가 얘기한 거죠. 사내가. 그러니까 영다리가 몇 년 말입니까? 사내가 10년이 넘었지. 가봤자 아는 이도 없을 거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정씨는 10년이 넘도록 고향에 가지 않았지 왜 안 갔을까? 사실 정씨는 지금 감옥에서 막 출소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감옥에 있다 이제 고향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다리가 그럼 거기 뭐하러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내가 나이 드니까 가보고 싶어서요. 그들은 이제 도로로 갑니다. 자갈과 진흙으로 다져진 길이 그냥 걷기 편해요. 영다리는 시린 손을 잡아서 호주머니에 넣고서 얘기합니다. 더럽게 춥네. 바람만 불면 좋겠는데. 사내는 별로 추위를 타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유는 털모자와 잠바로 단단히 무장한 탓도 있겠지만 원체 혈색이 건강해 보였대. 사내가 처음으로 다정하게 영다리한테 묻죠. 아침은 드셨소? 영다리가 웬걸요? 영다리가 웃지. 이거 뭐라 그래? 새벽에 몸만 가시 빠져나온 건데요 하고 영다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내가 나도 못 먹었습니다. 찬샘이라는 마을까지 가야지 밥 한 술 먹게 됐고요. 아유 진작에 그냥 먹을 걸. 이 겨울에 움직일 생각도 안 납니다. 자 이거 뭐라 그래? 인사가 늦었네요. 나 노영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정시호. 자 이제부터 정가 갑니다. 우리도 기술이 있어서 일자리만 잡으면 별 걱정이 없죠. 영다리가 정씨에게 빌붙지 않겠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뭔 뜻이야? 귀찮게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씨가 뭐라 그래? 알고 있어. 차간기 잡지 않았소? 차간기 어떤 기계 자꾸 일하지 않았소? 우리는 목공의 용접에 구두까지 수선할 줄 압니다. 이렇게 목공의 용접에 구두까지 가르친 곳은 어디야? 감옥이죠, 감옥. 그러니까 영다리가 야 진짜 되게 기술 많네. 든든하겠어. 그러니까 그 정씨가 10년 넘었다니까. 영다리가 어디서 그런 거 배웁니까? 그러니까 정씨가 다 좋은 데서 가르치고 내보낸 집이 있지. 영다리가 저도 그런 데 한번 들어왔으면 좋겠네. 모르니까 그러죠. 정씨가 그러자 쓴웃음을 지며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쉽지. 집이 워낙 커서 말이오. 큰 집. 자 하면서 영다리는 어때? 커서 말이오. 그러니까 큰 집. 하다 말고 영다리는 정씨 얼굴 쳐다봤죠. 정씨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걷고 있죠. 언덕을 넘었습니다. 강가를 따라 어때 아득하게 보입니다. 인가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 들판입니다. 갈대밭이 헝클어지고 휘청대고 있었고 강 건너 곳곳에 모래바람이 일어납니다. 정씨가 말하죠. 저 산을 넘어야 잔센골인데 강을 질러간 게 빠르겠군. 그러니까 영다리가 단단히 얼었을까? 자, 강물은 꽁꽁 얼어 있습니다.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곤해서 표면이 그리 미끄럽지는 않았대요. 바람이 불고 깨진 살얼음 조각을 날려 그들 얼굴을 따갑게 때렸대요. 배경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겨울이란 배경.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뭐냐? 산업화 어떤 시기를 드러내기도 하겠죠. 차라리 저쪽 다리에서 버스나 기랄 걸 잘못했나 봐요. 자, 영다리가 투덜대자 정씨가 뭐라고 그래? 버스는 이렇게 눈 오는 날 자주 끊겨서 언제 올 줄 모릅니다. 현금을 아껴야 합니다. 굶더라도 돈 있으면 든든해요. 영다리가 하긴 그렇습니다. 정씨가 월출 가면 남행열차 탈 수 있어. 거기서 기차 탈 겁니까? 영다리가 뭐 되는 대로. 왜 되는 대로 그래? 어차피 목적지 없는 그냥 떠돌이 노동자니까. 내 산포는 어디 쪽입니까? 정씨가 막연하게 남쪽 가리키며 남쪽 끝이요. 그러니까 영다리가 거기에 사람 많이 삽니까? 산포란데요. 그러니까 정씨가 한 10집 삭가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비옥한 땅은 남아 돌아가지고 고기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말이죠. 정씨가 생각하는 산포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죠. 영다리가 뭐라고 그래? 그럼 거기서 아주 말뚝 박고 살면 좋겠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정씨가 좋지 하지만 대근한데 영다리가 어째서요? 그러니까 정씨가 다른 지역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강은 얼고요. 구름은 몰려옵니다. 아이고 눈이 올 것 같네. 길 가기가 힘들어지겠어.
정씨가 하늘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며 말한 거죠. 산등성이 올라서자 작은 마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어때요? 연기가 이제 막 그 마을에 연기가 흐르고요. 교회도 보이고 학교 운동장도 보입니다. 철책과 철조망이 이어져 마을 뒤에 온 들판을 둘러싸고 있어요. 군대 주둔지 같아요. 마을은 마치 철제 끝에 간신히 매달려 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읍내로 걸어갔습니다. 자, 내용 전개 방법 뭡니까? 공간의 이동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공간의 이동. 선생님 마지막에 정리해 줄게요. 공간의 이동이죠. 자, 이제 읍내로 들어갔어요. 다과, 과자 가게도 있고 극장, 다방, 당구장, 만물산점, 주점이 여러 채 있어요. 술집이 아침이라서 조용합니다. 그는 서울식당이라는 주점을 들어갔어요. 뚱뚱한 여자가 큰 솥에 우거지를 끓이고 있어요. 주인이 탄 사내와 동네 처녀들이 떠들어댑니다. 자, 이제부터 여자 얘기죠. 나는 전혀 눈치 못 챘어. 옷을 빼다가 따로 보따리를 싼 것 같아. 새벽에 동네를 빠져나간 게 틀림없습니다. 어젯밤 윤하사라고 간밤에 잔다고 그래서 뒷방에서 늦게 잔 줄 알았지. 새벽에 윤하사가 부대에 들어가자마자 튄 겁니다. 옷값에 약값에 식비에 돈이 얼마 많이 들어갔는데 빚만 해도 그렇지 자금치 5만 원이야. 영달과 정씨가 자리에 앉자 그들은 얘기를 멈추고 두 낯선 사람이 콜 영달과 정씨 행색을 살펴봅니다. 영달이는 연탄 난로 위에 두 손을 내려놓고 불을 쪼이고 있고 정씨는 털보자 모습을 얘기합니다. 국밥 2개만 말아주세요. 네, 좀 늦어도 괜찮죠? 뚱뚱한 여자가 국솥에서 얼굴을 들고 미리 웃음으로 얼머부리며 양해를 구합니다. 맛있게만 해주세요. 여자가 국자를 요란하게 놓고는 한숨 쉽니다. 개쌍년 같으니. 지금 누굴 욕하는 것 같죠? 계속. 정씨도 영달처럼 난로에 바짝 다가가자 여자를 바라봅니다. 뭐라 그래? 색시가 도망쳤어요. 여기서 색시는 뭐냐면 술집 여자야. 그럼 지금 얘네가 밥 먹으러 온 곳은 서울식당인데 이거 뭐지? 낮에는 밥 팔고 밤에는 술 파는 곳이지. 그 술집 여자입니다. 그래서 불도 꺼졌고 국거리도 없어서 이제 막 음식을 시작해야 돼요. 여자가 남자들에게 외칩니다. 근데 당신도 여기 뭘 앉아서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빨리 가서 잡아오지. 얼마 달아나지 못했으니까 빨리 좀 잡아요. 주인 남자가 어때?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필요 없네. 아무리 월주에서 기차를 탈 테니 정거장만 지키면 돼. 그럼 자전거 타고 빨리 가서 기다려요. 날씨가 추운데 무슨 얘기예요? 백화란 년이 돈 5만 원, 5만 원짜리예요. 마을 청년이 끼어들죠. 서울시대는 원래 백화 때문에 잘 살던 거 아닙니까? 그 애가 장사는 잘했죠. 군인들이 백화라면 군화까지 팔아서 술을 먹을 정도입니까? 뚱뚱 여자 빈정거리네. 뚱뚱 여자 뭐라 그래? 웃기네. 그래봤자 지가 똥갈보라. 내 장사수한 덕이지. 그녀 요새 아프단 핑계로 물을 길어 밥을 제대로 해 손님을 제대로 봐라. 소용없어. 그녀도 6개월이면 찬샘 바다에서 진을 모조리 빠진 거예요. 빚이나 뽑아내면 차만 10마이로 길이까지 하려던 참이어서 뭐야? 이제 누가 그 여자애가 즉 백화가 자기가 빌려준 빚을 다 갚으면 뭐해? 10마이로 끼리까리 뭐다 그냥 보내려 했다 이거죠. 뭐예요? 빨리 가서 지키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갑니다. 둘, 셋, 넷, 3개. 마누라 요통의 주인 사내가 깜짝이도 뭐라고 알았다니까. 얼른 다녀와야 내가 술 한잔 쏠게. 남자 셋이 나가죠. 정씨가 중얼거립니다. 에휴, 그 백한 아가씨가 옆에 있었으면 술이나 옆에서 쳐달랠걸. 뭐라 그래? 큰일이에요. 저녁마다 남자들 몰려오는데 아가씨 선어수 있어야지. 아가씨 선어수 있어야지. 이거는 잡아봐. 큰일이에요. 글쎄 저녁마다 장정들이 몰려오는데 이거는 그 뚱뚱 여자 얘기한 거고. 왜? 자기 집에 에이스 가장 예쁜 아가씨가 지금 뭐 한 거야? 가출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인지 영달인지 모르겠지만 얘기하죠. 아이고 그러려면 아가씨 선어수 있어야지. 야, 그 여자가 색시가 많아도 번거로워요. 이런 데서 반반에 하면 실속이죠. 모자라면 그냥 다른 곳에서 여자 불러다 하면 되고. 왜? 좀 놀다 갈래요? 내가 불러줄까? 뭐라 그래? 왜 이러십니까? 먼 길 가는 산 아침부터 여자 잡다가 저녁에 이만해서 장사 치를 수 있어? 자, 국밥이요. 배가 아직 푹 삭히지 않아서 뻣뻣했지만 그래도 먹을만합니다. 정씨가 국밥을 허걱지겁 퍼놓고 영달한테 얘기하죠. 작년 겨울에 어디 있었소? 영달이는 언제요? 하든 뭐라 그래? 좋았지. 그때 대전에 있었습니다. 옥자라는 일 만났죠. 누가? 영달이가. 그때 공사장에서 별볼 없어도 별 볼 일도 없었고 별 볼 일도 없었다. 뭐 별일 없었다 이 뜻이야. 월급도 많았어요. 얘가 뭐라 그래? 정씨가
그러면 그 여자랑 같이 살았군. 그러니까 영다리가 의리인 여자였어요. 애도 하나 가질 뻔했죠. 지난 봄에 내가 실직하게 되자 돈 모으며 같이 살자고 서울로 일하러 떠났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너들과 무슨 약속을 지킬 수 있나요? 밤에 혼자 자다 일어나면 그 애 때문에 밤을 새운 적도 많았습니다. 왜? 보고 싶어서. 정씨는 영달의 표정 보다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사람이랑 곁에 오랫동안 두고 보지 않으면 잊게 됩니다. 그때 뚱띠 여자 뭐라 그래? 아유 어쩌나 눈올 것 같아. 아이고 뭐라 그래? 아이고 이놈의 두상이 가다가 다시 돌아올 게 분명하지. 정씨가 뚱뚱 여자의 계속된 수사를 막아 월출입가 몇입니까? 한 60미 돼요. 버스 있나요? 오후에 2대. 아 이년 딱 잡아가지고 막차로 올 텐데 참 어디까지 가세요? 영다리가 바다 보는 데까지. 바다? 멀리 가네. 요 큰 길로 가실 거요? 정씨가 고개 끄덕이자 그 여자가 갑자기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부탁 하나 합시다. 가다 22세쯤 돼버리고 머리가 길고 외눈 쌍꺼풀이 개집냐라면 만나면 좀 잡아오세요. 내가 현금 10,000원 줄게. 정씨가 웃었습니다. 영대가 뭐라고 그래? 그러죠. 대신 꼭 10,000원 줘야 합니다. 아야 내다뿐이야. 하룻밤 푹 묵었다 가시구려. 좋아였어. 그들이 일어섰습니다. 여자 뭐라고 그래? 머리 길고 외눈 쌍꺼풀 잊지 마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가다가 어떻게 할까요? 누구 만날까요? 가다가 이제 백화를 만나게 됩니다. 백화를 만나야 되는데 조금만 있다가 쉬었다 할게요. 자 이어서 해봅시다. 우리 페이지 119페이지. 자 우리가 앞에까지 무슨 얘기였죠? 영달과 정씨가 만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만나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생참인가 찬생골인가 거기 가서 뭐합니까? 어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이제 여자가 도망갔다 그러지. 주인이 그 여자 이름은 백하고 꼭 가서 만약에 혹시 가는 길에 그 여자를 보게 되면 그 여자를 잡아다 달라. 그러면은 살해금도 주고 아주 오늘 하루 재밌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달과 정씨는 출발을 하죠. 해가 낮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인은 색안경을 통해서 내다본 것처럼 뿌였다. 그냥 해가 구름 속에 들어가 있어서 주인은 뿌옇게 보였다. 이러면 되겠죠? 바람이 어때요? 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그들은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야? 영달과 정씨지. 고개를 쳐받고 신장로를 따라 올라갔다. 왜 고개를 쳐받고 왔을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영다리가 담배 한 갑을 샀습니다. 들판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가 날카롭게 들리죠. 그들이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를 건널 때 성긴 눈발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부터 눈도 내립니다. 허공에 차츰 흰색이 빡빡해졌다. 뭔 뜻이야? 눈이 아주 많이 쏟아졌다 이 뜻이죠. 한 20채 남짓한 작은 마을을 지날 때쯤에서는 큰 눈송이를 이룬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대요. 눈이 찰졌다는 얘기는 단단하다는 얘기야. 걷기에 그리 불편하지 않았고 눈보라도 포근한 따뜻한 느낌이 주어졌죠. 그들의 모자나 머리카락이나 눈썹에 내려진 눈 때문에 그들은 노인으로 변해버렸다. 어려운 거 없죠? 도중에 그들은 옛날 사또의 송덕비를 세운 비각 앞에서, 즉 옛날 사또가 너무 잘해서 그 사또를 칭찬하는 비석 앞에서 잠깐 쉬어갑니다. 그 앞에 신장로가 2갈래 길이 있고요. 함석판에 뺑기로 쓴 뺑기는 페인트겠죠. 페인트로 쓴 이정표가 있었지만 그 이정표가 녹이 쓸고 벗겨져서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은 그 비석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서 담배 핍니다. 왜? 눈이 너무 많이 와서요. 잠시 쉬어가야 되는 거죠. 정씨가 뭐랍니까? 야, 그 눈속이 담스럽다. 풍년들겠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눈이 많이 오면 한방눈이 많이 쏟아지면 그 다음 해에 풍년이라고. 그래서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 뭐라 그래? 눈 오는 모양 보니까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데 처음엔 기분도 괜찮았지만 이렇게 오다간 길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까짓 거 간 데까지 가고 뭐 또 쉬었다 내일 갑시다. 저기 누가 오는군. 흰 두루마리를 입은 노인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노인의 모자챙과 접힌 부분 위에 눈이 쌓여 있어요. 정씨가 인사하죠. 영감님 길 좀 묻겠습니다. 모르쇼. 월출리 가는 길이 저 아래입니까 위쪽입니까? 윗길인데 고개가 있어서, 쟤는 고개야. 언덕이 있어서 걷기 힘들 거예요. 눈이 많이 와서. 아마 차도 끊긴 모양인데. 그럼 아랫길은요. 거긴 월출 쪽은 아니지만 고을 마을 셋을 지나가면 감천이라고 나오지. 영다리가 뭐라고 그래?
감천에도 절도가 있습니까? 즉 기차가 옵니까 이거죠. 아 있지. 이거 뭐라 그래? 그럼 감천으로 가야겠구만. 자, 감천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백화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백화를 만나게 되는 이제 개연성이 있는 거죠. 갑니다. 정씨가 인사한 자 노인은 눈을 들어 봅니다. 노인은 위쪽 길로 가다가 마을을 향해 꺾어요. 영다리는 어떻습니까? 새끼줄을 끊고요. 그가 반으로 끊은 새끼줄을 정씨에게도 뭐에 권했습니다. 간발을 치고 갑시다. 그건 뭐냐면 이제 처마 끝에 회색으로 태식하게 매여 있는 새끼줄인데 지푸라기 줄인데 그거를 신발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신발에다가 이렇게 묶으면 아무래도 덜 미끄러워지겠지. 그래서 신발에다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갑시다. 이런 겁니다. 자, 이게 견딜까요? 새끼줄로 이제 신발을 감은 두 사람은 한결 걸음에 자신 있게 걷습니다. 그들은 아랫길로 갑니다. 아랫길 어디야? 월출리가 아니라 감천길로 가는 거죠. 왜? 월출리는 어차피 교통도 끊겼고 눈도 너무 많이 오고 고갯길이라서 걷기 힘들 거다. 그래서 아래 감천으로 가는 거죠. 길은 좁아졌지만 소 달구지 마차 한 대쯤 지나갈 만한 길은 그런 대로 계속되었다. 길 옆은 개천과 자갈밭, 눈이 한꺼번에 눈이 덮여 있었죠. 뒤를 돌아보면 길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계속 찍혀 있고요. 마을 하나 지났어요. 계속 공간의 이동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눈 위로 뛰어다니는 아이들과 개들 사이로 지나갑니다. 마을의 가게 유리창마다 성에가 덮여 있고요. 마을 사람들의 창 너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두 번째 마을 지났어요. 자, 두 번째 마을 지났어요. 눈발이 차츰 이제 멈춰갑니다. 그들은 구멍가에서 소주 한 병을 깠어요. 속이 따뜻합니다. 아무래도 너무 추우니까 소주 한 잔 마시면 따뜻해지겠죠? 털썩 눈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소나무 사이를 지나가는데 영다리가 뭐라 그래? 저것 좀 보세요. 그러니까 정씨가 뭔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다리가 저 소나무 아래 쭈그려 앉은 여자의 등이 보입니다. 그죠? 아마도 그 여자가 소변이 급해서 외진 곳을 찾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허연 궁둥이를 쳐들고 속옷을 올리려다가 뒤를 돌아보다가 눈이 마주쳤겠죠? 갑니다. 어머머머 하죠. 투덜거려. 개새끼들 뭘 보고 지랄이야. 어우 여자 아주 한성깔하죠. 영다리가 웃었고 정씨는 낮게 소근거렸다. 왜는 쌍꺼풀인데 그래요? 그 얘기는 뭐야? 제가 바로 백화 아닙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영다리가 어쩐지 예감 이상하더니 여자는 어딘지 불안했는지 그들한테 다가오기를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화는 이 영달과 정씨를 그 술집 주인이 자기를 잡으려고 보낸 어떤 심부름꾼인지 알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안해하죠. 그래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영달이가 뭐라 그래? 잘 만났네 백화 아가씨. 참샘에서 도망치는 길이지. 그러니까 백화 뭐라 그래? 뭔 상관이야? 내 발로 내가 간다는데. 어우 깡따우 세죠? 주인 아줌마가 댁을 보면 잡아달라던데. 여자가 오히려 그들한테 걸어오죠. 와우 여자 깡따우 셉니다. 잡아가봐. 백화 얼굴은 화장하지 않았는데 먼 길을 걷느라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씨야 뭐라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시오? 이 친구 말은 농담이고. 여자는 소변 보다가 남자들 눈에 띈 일보다 영다리의 거친 말솜씨에 더 화가 나 있죠. 백화가 어때? 빨리 걸으면서 뭐라 그래? 니네가 알따이가 뭐야고? 잡아가고 말고야. 뜨내기 주제. 그래 우리도 너 같은 뜨내기야. 찬샘에 잡아주고 잡이라도 받아야겠어. 영다리가 여자의 뒤를 바짝 쫓아가며 농담이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여자 휙 돌아서더니 믿을 수 없을 만큼 재빠르게 영다리의 앞가슴을 밀어냅니다. 영다리는 피할 겨를도 없이 눈 위에 방아를 찢죠. 백화가 한 팔은 보퉁이 가방을 끼고 다른 쪽은 허리에 얹고 영다리를 내려봅니다. 와 되게 당당하죠. 이거 왜 이래? 나 백화 이래봬도 인천 노량집에다가 대구 자갈마당 포항 중앙대학 진해 칠구 모두 겪은 연이야. 여기서 말하는 이건 다 술집과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몸 파는 그런 곳이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런 겁니다. 아니 조용히 시골에서 수양하던 참인데 야, 내 배 위로 남자들 사단 병력이 지나갔어. 자기 배 위로 많은 남자가 지나갔다. 이건 뭡니까? 많은 남자랑 관계를 가졌다 이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조용한 데 가서 한 코 달라면 몰라도 조용하게 그 뚱보년 이거는 그 술집 주인이죠. 우리 주인년 돈 먹자고 나한테 공갈 때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거야. 한마디 뭐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한테
한번 잠이나 같이 자자면 몰라도 너 나 신고하 그러면 죽는 거야 이거죠. 영다리는 일어설지도 모르고 백화의 연설을 듣고 있고요. 정씨는 그런 백화의 모습 보고 웃음을 찾느라고 자꾸 고개를 돌립니다. 영다리가 일어서죠. 우리도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에휴 치사하게 그런 짓 안 해. 세 사람은 길을 걷습니다. 백화 말하죠. 그럼 반말하지 마. 영다리가 뭐라고 그래? 입맛을 다셨고 정씨가 어디까지 가오? 백화가 집에요. 집이 어딘데? 남쪽이에요. 떠난 지 한 3, 4년 됐어요. 영다리가 말했다. 얘네들은 긴 밤 자다가도 툭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집에 갈 것처럼 얘기해 이거지. 백화는 아까 같은 분노는 나타내지 않았대. 백화는 머리카락을 자꾸 쓰다듬으면서 피곤한 표정으로 영다리를 찬찬히 바라봅니다. 그래요. 밤마다 내일 아침에 고향으로 출발하리라 하고 생각하죠. 그런데 마음뿐이지. 그러다 몇 년 흘러요. 막상 작정하고 나서서 집을 향해 가본 적도 있어요. 나도 꼭 2번 고향 근처까지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동네 어른을 먼발치서 봤고요. 제 이름은 백하지만 가짜 이름이거든요. 본명은 아무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요. 정씨가 말했다. 그 서울 식당 사람들이 월출역으로 지키러 가던데. 이런 일 한두 번인가요? 벌써 그럴 줄 알고 감천 가는 길로 온 거예요. 촌놈들인가 그렇지. 빠른 사람들은 서너 군데 길목을 딱 막아놓죠. 나 그 사람들한테 손에 끼친 거 하나도 없어요. 빚도 그 사람들이 빨아먹은 나머지고요. 아유 이제 술하고 밤이면 지긋지긋해요. 아주 밑에가 쭉 빠져버렸어. 뭐야 되게 힘들다 이거죠. 어디 가서 그냥 스님이나 됐으면 좋겠어. 냉수에 옷 씻고 100일이면 나도 백화가 아니라고요. 18. 걸을수록 백화는 말이 많아졌고 걸음 자꾸 처집니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백화는 여러 도시에서 한창 이름을 날리던 시절을 얘기하며 걷습니다. 여자가 결론지은 얘기는 결국 술집의 사랑이란 돈 놓고 돈 먹기, 그 외에는 모두 사기라는 겁니다. 여자가 자기 짐을 찌르면서 얘기하죠. 가방을. 아저씨네 뭘 갖고 다녀요? 망치나 톱 이런 거겠죠. 왜요? 노동자니까. 떠돌이 노동자. 요 속에는요. 제 가방 속에는 속치마 몇 벌, 빤스, 화장품 그런 게 들었어요. 속치마를 보면 내 신사랑 똑같아요. 하도 빨아서 빛이 바래고 재봉실이 나들나들하게 달아있어요. 자기의 몸도 그만큼 달았다 이런 거죠. 백화는 겨우 22이었죠. 아야 너무 젊다. 18에 가출해서 아주 고생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30이 넘은 여자처럼 아주 늙어 보였다. 한마디로 관록이 붙은 술집 여자였다. 백화는 소매가 해진 헌 코트에 무릎이 튀어나온 바지를 입고 있었고 물에 부른 오징어처럼 되어버린 낡은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비탈길을 걸을 때 영달과 정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잡아줘야 됐어. 영달과 투덜거려. 아유 고무시라도 하나 사신어야겠어. 댁 때문에 우리가 너무 늦어져. 그러면 2분 먼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고무신 살 돈이 어딨어요. 우리도 의리가 있다 그랬잖아. 산속에 여자를 두고 갈 수가 없지. 근데 한 푼도 없어? 백화가 웃어. 여자 미천이라면 거기만 있으면 됐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아유 저러니 언제 하면 제대로 된 살림을 살겠어? 이것 봐요. 댁 같은 훤칠한 내 신랑감들은 제 입에 풀칠 못해서 떠돌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살림 살아요? 한마디 뭐야? 훤칠한 내 남편감들은 어떻게 산다? 먹기도 제대로 못 먹고 떠돌아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림 살겠냐. 즉 남자들 살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영다리는 백화 입담을 감당할 수 없었대. 세 사람은 이제 감청한 도중에는 마지막 마을로 돌아섰대. 첫 번째 마을과 두 번째 마을은 영달과 정씨가 걸었고 세 번째 마을로 가는 길에 소나무 아래서 백화를 만나서 같이 걷는 거죠. 마을 어귀의 개천 위로 물오리가 이제 종종 걸음치거나 주위를 돌아다니고 마을의 골목은 조용하고요. 소나무 연기 냄새가 돌담을 휩싸고 있고요. 나직한 창호지의 들창 안에서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들이 들렸대. 사람들의 따뜻한 말소리는 이들과 어떤 관계? 대조죠. 이 세 명과 이 세 사람과 대조죠. 집은 따뜻하고 이 사람도 힘들죠. 영다리가 정씨에게 제안하죠. 배고파서 몸이 떨립니다. 감천에 어차피 밤에 도착할 텐데 뭐 좀 얻어먹고 합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정씨가. 여긴 동네가 작아서 주막이나 가게나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 집이나 찾아서 사정해봅시다. 백화도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간신히 발을 떼 매겠다. 몸이 얼었어요. 밥은 고사하고 아랫목에 발이나 녹유 갔으면. 정씨가 두 사람을 재촉합니다. 얼른 지나가죠. 여기서 지체하면 하룻밤 더 자야 합니다. 감천에 가면 쉴 때도 있고 우리 태울 기차도 있고요. 그들은 그래서 정씨 말대로 적막한 산골을 지나갑니다. 그죠? 물 오리떼가 날았다. 뭐 하죠? 길가에 태락한 초가가 하나 보입니다. 허물어져 있고요.
토담은 반쯤 무너졌습니다. 누군가 살다가 먼 곳으로 떠나간 폐가입니다. 영다리가 뭐라고 그래? 그럼 저희 가서 신발이라도 말리고 갑시다. 백화가 먼저 그 집 마당으로 쩔뚝이며 들어섭니다. 구들장은 모두가 주저앉았고 봉당은 단단한 흙바닥이 그나마 쉬어가기 알맞았습니다. 정씨도 그들 따라서 지붕 밑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영다리가 나무나 문짝, 성반 등 뗄만한 것을 끌어다가 쌓았습니다. 불을 지피자 오래 말라있던 나무라 잘 타오릅니다. 불기가 연기가 차츰 거집니다. 정씨가 가서 어때? 바지가랑이를 불기류에 대고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불이 생기니까 세 사람은 따뜻하잖아. 먼 곳에서 지금 막 집에 도착한 느낌이 들었고 잠이 왔대요. 영다리가 어때요? 무릎을 꺾어 불 위에 얹고 눈물을 흘려가며 자꾸 입김을 불어대요. 왜? 불을 더 피우려고. 그 모양을 백화는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 댁, 괜찮은 사내네. 아까 나는 네 말 듣고 치사한 건달인 줄 알았는데. 영다리가 이거 왜 이래? 괜히 나일론 비행기 태우지 마. 나일론 비행기는 너무 쓸데없이 칭찬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아니야. 불 때는 꼴이 제법 그럴듯해. 정씨가 웃으면서 영다리한테 얘기하죠. 에이 이런 무딘 사람 같으니 이 아가씨가 자네한테 반했다. 그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영다리가 괜히 그러지 마세요. 나도 연애 한번 과거 연애해봤어. 계집년이란 사내가 새 빠지게 해도 조금 벌릴까 말까 한단 말입니다. 뭐야 사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자기한테 마음을 줄까 말까 한다 이거지. 좀 야한 말들이 많죠. 이튿날 해만 뜨면 또 근데 어때? 이튿날 해만 뜨면 또 맞짱 꽝이다 이거야. 어머머 어디 가서 하루살이 연애만 해봤네. 여보세요. 화류계 술집 연애가 아무리 돈에 좌우된다지만 한번 붙으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서서 독하게 사랑해본 적도 있었어요. 지붕 위에 눈은 마당 위에 떨어지고요. 여자는 어때요? 갑자기 새초만 얼굴이 됩니다. 불길에 비친 백화 얼굴은 제법 예뻤대요. 그런데 내가 사랑한 여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18명이었어요. 야 진짜 술집 여자구만. 들어봐요. 사실은 그 18명이 모두 한 사람이랑 똑같았어요. 뭔 소리야. 이제부터 백화는 옛날에 지냈던 갈매기집이라는 술집에서의 생활을 생각합니다. 과거 회상. 이제부터 과거 회상입니다. 그 여자 백화는 과거에 그 갈매기집에서 텐마를 걸터 앉아 철조망 귀퉁이에 높다란 망루가 있는 군대 감옥을 올려다봤대요. 백화는 뭐 했다고요? 군대 감옥. 어디에? 갈매기집. 갈매기집이라는 술집에서 지냈을 때 그 옆에 군대 감옥 있었나봐. 언덕 위에 흰 페인트로 칠한 반달형 막사와 바라크가 있었고 주위에 코스모스가 펴있었대. 그 안에 철장 있고 재지은 군인들이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 하루에 한 번씩 구령수에 맞춰서 붉은 줄을 친 군복에 빡빡 깎은 머리 죄수들이 바깥으로 나왔대. 그 교도소 바깥으로. 죄수들이 일렬로 서서 씻고 용범 보는 모습이 다 보였대. 아하, 여기는 이제 어디예요? 아직까지는 그 교도소 아니네. 교도소 운동장으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씻는 겁니다. 간혹 대여섯 명씩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감옥 바깥 마을로 작업하러 내려올 때도 있었대. 그들은 커다란 광주 위에 고개를 숙인 채 왔었대. 처음에는 부산에서 여기까지 이제 과거에 회상했죠. 처음에는 다 현재 대화. 부산에서 잘못 소개받아 이 술집 갈매기집으로 팔렸죠. 거기 갔을 땐 벌써 될 대로 되란 시기여서 겁난 것도 없었어요. 나이는 어렸지만 인생 사이가 고달픈 것도 깨달았죠. 어느 날 그들은 마을에 제방공사 도끼에 30인 들어있다. 그들은 뭐야? 군인들. 이제 곧 출소가 멀지 않은 사람들이라 화도 잘 안 냈대.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그리 무서워하지 않았대. 그들이 밖으로 작업 나오면 그들이 길을 쓰고 찾는 건 담배야. 그죠? 담배 피고 싶겠죠. 백화는 담배 2갑을 삽니다. 그들 중에 얼굴이 잘생긴 죄수한테 조용히 줍니다. 작업하는 열흘 동안 백화는 그들의 담배를 대요. 날마다 그 어려 보이는 죄수의 손에 담배를 줍니다. 다음 날부터 백화는 음식장만에서 감옥 면회를 그를 만나러 가요. 옥바라지 2달 만에 그는 이등병 계급장 달고 백화를 만나러 옵니다. 출소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백화랑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병사는 다시 근무지로 이제 떠나요. 출소했으니까 다시 자기 군대로 가야죠. 그런 식으로 18사람 옥바라지 했어요. 한 달, 2달 하다 보면 그이는 앞사람처럼 저와 하룻밤 지내고 떠났죠. 백화는 그런 일 때문에 갈매기 집에서 있던 시절 옷 한 벌을 못 입었다. 왜? 돈을 벌었지만 그 돈을 다 그 군인들한테 썼으니까. 백화는 지나간 삭막한 3년 중에서 그래도 그때가 가장 즐겁고 마음 평화로웠대요.
그 여자는 새로운 병사를 먼 전속지로 떠나보낸 아침마다 터미널까지 나가서 버스가 떠날 때까지 서 있었대요. 백화는 그 뒤부터 부대 근처를 돌아다니며 여러 마을을 흘러다녔대요. 여기까지 백화 이야기죠. 아직 초저녁인데 날씨가 나빠서인지 더 어두워질 것 같아요. 눈은 더 새하얗게 보이고 사위는 주위입니다. 주위가 고요하고 나무 타는 소리만 들립니다. 뭐라 그래 정씨가 백화 얘기를 듣더니 감옥뿐만 아니라 세상이란 게 다 따지면 고해 아닙니까? 고해 알지?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노래 말고 고해는 고통의 바다란 뜻이야. 세상이 다 원래는 고통의 바다 아닌가? 정신 어때요? 불가에 쬐고 있던 잠바를 입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죽기 전에 어서 어둡기 전에 가야지. 그들은 일어섭니다. 아직도 불이 타고 있어서요. 눈을 이렇게 뿌립니다. 산천이 희미해집니다. 새들은 이리저리 숲에 모여들고 있어요. 새들은 숲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동그라미. 새들은 숲이 머니까 자기 집이죠. 갈 곳이 있죠. 그럼 새들은 또 누구와 대조야? 이 세 명과 대조입니다. 이들은 갈 곳이 없고요. 영다리가 백화한테 묻죠. 그래, 이제 어떡할 거요 집에 가면. 자, 백화는 대답하지 않아요. 정씨가 대신 대답하죠. 뭘 어떻게 시집 가야지. 그러니까 백화왈 시집 안 가요. 이제 와서 무슨 시집이에요. 조용히 집에 농사나 거들죠. 동생이 많아요. 주의가 어두워지자 그들도 얘기를 그칩니다. 이제 지치는 거죠. 어디에 눈이 덮여 있어서 길을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뒤쳐져 있던 백화가 눈 덮인 길에 고랑에 빠져요. 고랑 이렇게 땅이 이렇게 약간 파인 곳 여기 빠집니다. 발이 삐었나 봐요. 백화는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신음합니다. 영다리가 달려들어서요. 싫다고 뿌리치는 백화를 없습니다. 백화는 영다리의 등에 엎이며 말해요. 무겁죠? 하지만 영다리는 대꾸하지 않아. 왜? 백화가 너무 가벼워서야. 등이 불편하지 않고 너무 가벼워요. 아마 몸이 고생을 많이 해서 뭐해서 그래? 쇠약해진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영다이는 갑자기 대전에서 같이 살았던 옥자가 생각납니다. 왜? 옥자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을 텐데. 이거죠. 백화 뭐라 그래? 어깨가 넓네. 세상 어깨서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영다리가 덱이 가벼워서 그래. 그들은 7시쯤에 감처읍내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공간의 이동, 시간의 흐름도 있겠죠. 당연히 공간 이동하면 시간도 흐르죠.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은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 마침 시장이 섰었는지 파장된 뒤에도 읍내 중앙은 흥청대고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냄새, 고기 냄새, 공국 냄새. 영단이 이제 백화를 옆에서 부축하고 있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백화가 얼굴이 찡그립니다. 정씨가 백화한테 물어보죠. 어느 방향 갑니까? 전라선이에요. 나 호남서인데 잡 있습니까? 군용차 사정해서 타고 가면 돼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있잖아. 군용차들이 되게 많았어.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군용차 지나갈 때 막 손을 들면 군대차가 세워줬다. 아무래도 여자가 타니까. 그들은 시장 모퉁이에서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시루떡을 사 먹었습니다. 백화가 자기 몫에서 절반을 떼서 영달에게 내밀어요. 더 드세요. 날 얻고 왔으니 힘들었을 텐데. 고마움의 표시죠? 백화가 말합니다. 어차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우리 고향에 함께 가요. 내가 일자리 주소해 드릴게. 이건 뭡니까? 고마움의 표시고요. 자기 어떤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내야 3% 가지만 그렇게 하지. 정씨가 얘기하죠. 정씨도 영달에게 권유했다. 하지만 영달이는요. 줄칠까요? 흙이 붙은 신발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뭐합니까? 내적 갈등하고 있죠.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갈등을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까 말까 그런 모습에 정씨가 뭐합니까? 영다이를 한쪽 끌고 가서 얘기하지. 잡 있습니까? 받으시 됩니다. 비상금 1,000원. 어디로 가려고요? 영다이는 갈 곳이 없잖아. 뭐 일자리 있으면 아무데나 가야지. 그때 스피커 소리가 들려요. 정씨는 백화를 쳐다보며 뭐라 그래? 같이 가지. 좋은 여자 같은데. 영다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씨가 또 알아? 2년 닿아서 말뚝 받고 사게 됐지. 이럴 때 아주 뜨내이 신세를 정산해야지. 그러니까 영다리가 뭐라 그래? 밖을 내다봤대. 백화는 수근거리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 쳐다보지. 왜? 같이 안 갈까봐. 영다리가 뭐라 그래?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자, 이거는 이제 뭐야? 거절이야. 거절. 어디 내가 능력 있어야 같이 살죠? 안 됩니다. 이런 뜻이야. 거절. 그러니까 정씨가 다른 제안을 제시하죠. 그럼 삼포에 같이 가실라우? 얘기하죠. 그랬더니 영다리가 어쨌든은 그러죠란 뜻이야. 그래서 영다리가 뒷주머니에서 500원짜리 2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저 여자 보내주신다 하고 표를 사고 빵 2개와 찐달걀을 삽니다. 이건 뭡니까? 백화에 대한 애정이죠. 영다리의 백화에 대한 영달의 마음이죠. 야, 솔직히
아무리 이렇게 같이 걸어와도 자기 돈 마지막 남은 거 비상금 털어서 그 오늘 처음 본 여자한테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마음이 있는 거죠. 백하에게 말하죠. 우리 뒷차 탈 텐데 잘 가시오. 영다리가 내민 것을 받아든 백하의 눈이 붉게 충혈됐다. 왜? 어떤 감정? 아쉬움이죠. 아쉬움. 같이 가고 싶은데, 그죠? 고마운 사람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아무도 저랑 같이 안 가나요? 우리 고향에? 그러니까 정씨가 대신 얘기하죠. 우리 산포로 갑니다. 제 고향이죠. 영다리 대신 정씨가 얘기합니다. 사람들 이제 기차 타러 떠나요. 백화도 짐을 두고 일어섰어요. 정말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백화는 개차고 가다 다시 돌아옵니다. 눈이 이제 눈물에 전체 웃고 있으면서 뭐라 그래?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이점래요. 자, 이렇게 본명을 얘기한 건 뭡니까? 자신의 어떤 뭔가 숨겨왔던 걸 다 푸는 거 뭐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 이거지. 그지? 너희와 나는 어떤 관계?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 관계.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직업적 관계 아니라 정말 내 모든 걸 보여주는 인간적 관계. 왜 그래? 고마우니까. 여자는 떠났습니다. 잠시 후 기차 떠났죠. 그들은 누구야? 세 명이 아니라 이제는 영달과 정씨죠. 이제 다음 기차, 삼포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다 나무 의자에 기다 1시간 잤습니다. 깨어보니 대합실 바깥에는 눈발이 내리고요. 기차는 연착이에요. 밤차를 타려는 시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담배를 나눠 피웠습니다. 먼 길을 걷고 나서 잠깐 눈을 붙였더니 더 피곤해집니다. 영다리가 혼잣말로 며칠이나 견디나? 뭐요? 저 백화라는 여자 말이에요. 저런 여자 한 3, 4일도 쉬고 생각 못 버텨요. 갑자기 백화를 까죠. 왜 깝니까? 정말 까요? 저런 여는 시골생활 3, 4일도 못 버텨 다시 몸 팔고 그럴걸? 그게 아닙니다. 아쉬움의 표시죠. 아쉬움. 그래도 같이 있던 여자인데 떠나니까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정씨는 뭐 사람 나르지만 하긴 그럴 거요. 요즘 세상이 1년 안으로 확 변해가는 파인데 산업화의 모습이죠. 그때 옆에 있던 노인 역할 중요합니다. 두 사람 보더니 말을 건너오죠. 어딜 들어가슈? 그러니까 정씨가 아니요 고향 갑니다. 고향이 어딘데? 산포로 하십니까? 알지. 우리 아들놈이 거기서 도자를 끄는데. 자, 지금부터 세모 치세요. 도자 이콜 불도저를 얘기합니다. 불도저니까 뭡니까? 이거는 공사할 때 쓰는 도구들이지. 근데 정씨는 자기 고향인 산포는 뭐라 생각했지? 시골이라 생각했지. 근데 이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씨가 산포에서요? 에이 거기 어디 공사할 때나 됩니까? 고작해야 자 똥같이 칠게요. 고기잡이하고 감자매인데 이거 뭐야? 정씨가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이지. 시골. 그러니까 노인이 뭐라 그래? 몇 년 만에 가는 거요? 정씨 10년입니다. 에이 그럼 그렇겠네. 말도만 거기 육지야. 바닥에 뚜룩을 쌓아놓고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날라 공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씨가 당황하겠지. 뭐 때문에요? 랜드 하나 관광태 진다면서 이것도 도시화지?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정씨가 동네는 그대로 있을까요? 아이 그대로가 뭐야? 맨천지 공사판 사람들에다가 시장까지 섰는 거. 자 시장도 이제 아무래도 공사와 관련된 거니까 원래 시골의 모습은 아니죠. 이건 새로 변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정씨가 그럼 나룻배도 없어졌겠네요. 나룻배는 아무래도 이제 옛날 거죠. 아니 바다에 신장로 도시를 상징하는 신장로가 생겼는데 나룻배는 뭐에다 써? 하면서 주제의식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문제야. 사람이 많으면 하늘이 있거든. 이게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늘을 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연을 개발한다 이거죠. 작정하고 벼르다 찾아가는 고향이었지만 정씨에게는 상당히 낯섰다. 왜 낯설어? 고향이 변했으니까. 근데 영다리는 좋아하죠. 왜? 어차피 영다리는 자기 고향도 아니고 일거리만 잡으면 되니까. 뭐라 그래? 잘됐군. 우리 거기 가서 공사판 일하 잡읍시다. 그때 기차가 도착했다. 정씨는 발걸음이 내키지 않았다. 왜? 그는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다. 마음의 정처 이꼴 어딜까? 산포. 고향이죠.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다. 어느 겨 정씨는 영달과 똑같은 입장이었다. 뭐야? 둘 다 떠돌이 신세가 됐다 이거지. 그리고 기차는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에 달려갔다. 야, 그래서 기차에 누가 타지? 영달과 정씨가 차지. 어두운 들판에 달려갔다. 이건 뭐야? 그들의 두 명의 영달과 정씨의 앞으로의 미래지. 미래가 밝다야 어둡다야? 어둡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건 열린 결말이죠. 열린 결말 뭐예요 선생님? 그래서 얘네 어떻게 사는지 이제 안 나오잖아. 그지? 열린 결말. 그래서 어떤 독자의 상상력을 좀 이제 좀 자극시키고요. 그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산업화에 소외당하며 지냈던 영달과 정씨와 백화를 통해 산업화에 대해서 어쨌든 소외당한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린 소설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